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최만수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네요. 벌써 저녁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이웃 동네 한번 살펴볼게요. TSMC 뭐 인텔 관련된 소식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는 자국의 그 기업 인텔을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인텔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현재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TSMC를 이제 압박을 하는 것 같아. TSMC가 참 난처할 것 같아요. 난감하죠. 생뚱맞게 왜 TSMC를 압박을 해가지고 인텔을 살리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도와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인텔을 살리면 되지. 그 멀쩡한 TSMC 건드려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기업 살리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깡패 같아. 깡패. 나는 북한 못지않게 미국도 하는 짓이 꼭 그래요. 완전 깡패 기업, 깡패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어요. 하여튼 미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냅니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이 대만의 TSMC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의 협력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 반독점 조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반독점. 그리고 향후에 미국과 대만 연합이 강화될 경우에 삼성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최근에 중국 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보니까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합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미국 당국의 인텔 구하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만 TSMC에 대한 제재에 나설 거라고 하는 거죠. 소식통들은 미국이 반독점 조사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지난해 3분기 시장 점유율이 64.9%로 해당 분야 최강자죠. TSMC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보관이다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TSMC는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에 나설 것이다 그런 우려감도 제기가 되는데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이 그래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대만보다 심각하게 낙후한 미국의 첨단 제조 공정을 신속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죠. 삼성은 첨단 공정의 품질하고 이제 수율을 개선하지 못하면 TSMC와 미국 측의 협력 심화로 인해서 삼성이 고급 공정의 주문을 확보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인텔의 사업 부분 그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브로드컴, 이 브로드컴의 참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브로드컴이 2016년 싱가포르의 그 아바고에 인수된 후에 퀄컴의 반도체 기술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앞서서 2018년에 그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가지고 퀄컴 인수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여파로 인수가 좀 무산된 바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브로드컴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퀄컴 인수 실패 후에 이 본사의 소재지를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죠. 세너제이, 이 세너제이로 옮겨가지고 현재는 미국의 기업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 대만의 그 전기전자공업협회죠. 그 이사장은 전날 대만 상공인단체 민국 공상협진회라고 있어요. 중화민국 공상협진회 여기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대만의 대형 인공지능 그 서버 위탁 생산업체가 오는 5월 초순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큰 흐름을 한번 꿰뚫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데
이 가우라브 굽타 가트너 애널이 그 한국의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비욘드 메모리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비욘드 메모리 전략. 그래서 AI 메모리로 꼽히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내세워서 선전하고 있지만은 이 메모리 외에 그 파운드리하고 뭐 AI 칩 설계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좀 제고하고 이 다양한 AI의 그 응용처를 선점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간의 컨소시엄 프로젝트와 민관, 펀드 조성 등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망한 기업과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굽타 사장은 일단은 그 서울경제랑 그 진행한 인터뷰를 보니까 AI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는 물론이고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등에서 막대한 기회가 열릴 거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HB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혁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면서도 이 메모리 이외에도 다른 영역으로 경쟁력을 뻗쳐나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거를 비욘드 메모리 전략이라 칭합니다. 비욘드 메모리 전략.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강자지만 칩 설계랑 파운드리 측면에서 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HBM은 AI 모델 훈련 등에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장 기회는 아니라고 본다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HBM은 기존의 D램 기술과 기회가 확장된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기회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포션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뭐 중국이나 HBM 물결을 타고 그 선전하는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삼성을 필두로 해서 국내 파운드리 산업은 가장 고밀도의 선단 공장이 필요한 AI 반도체 분야에서 업계 선두 TSMC하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AI 컴퓨팅을 지원하는 칩 설계 분야에서도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AMD 등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HBM 영역에서 삼성전자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론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죠. 그런 현재 다양한 그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지만은 향후 경쟁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살아남으면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한국에도 메타와 인수 논의 중인 그 퓨리오사, AI 등 유망한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펀드 등을 조성해가지고 유망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일본하고 미국 사례 등에서 우리가 보듯이 정부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AI 혁신 사례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넘어서 디바이스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내다보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자동차, 로봇 등을 중심으로 AI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외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응용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기존의 AI 혁신을 주도해온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도 혁신 기회가 많다는 점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모델링 부분에서 적은 자원으로 높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이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이 영역에서도 한국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욘드 메모리가 필요하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